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알렸던 하루였습니다. 올해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죠? 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출퇴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운하관 광장에요. 추억을 배달하는 느린 우체통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태균 씨 그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포항운하관 3층 홍보관과 포항 크루즈 매표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용 엽서에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뒤에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기념해볼 만한 일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나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추억은 느린 우체통에 발빠른 지역 소식은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저희가 수요일에는요. 항상 주말 동안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광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무등산 아래 광주호로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원래는 농업용 수용이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더 사랑받는 곳이죠. 무등산 자락 아래 아름다운 생태 자원을 품고 있는 광주호인데요. 가을의 끝자락 광주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광주호 호수생태원, 생태원을 안내해줄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큰 나무 아래 제 짝꿍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제 짝꿍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짝꿍을 소개합니다. 광주호 생태 안내 전문가 지질공원 해설사입니다. 저를 안내해 주신다고 했는데 입구간이 여기 이렇게 큰 나무 아래서 만나자고 저랑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체 이 그렇죠. 나무들 예. 정체가 뭐죠? 이거 얼마 된 거예요? 가짜는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지금 한 430살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왕버드나무는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거목의 위험이 장군 같네요. 본격적으로 호수생태원 탐방길에 오릅니다. 소풍 나온 아이들도 마냥 즐거워 보이는 늦가을 풍경입니다. 식물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약 지금 예전에 기록으로 하면 17만 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새로 계속 식재를 또 하고 있고 생태원이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네,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아주 봉긋한 게 무덤 같은데? 네,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이거 조산이라고도 하고요. 네, 말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김덕령 장군의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을 묻었다 해서 말무덤이라고 하고요. 왕버드나무와 마찬가지로 김덕령 장군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말무덤인지는 직접 보고 짐작해보는 걸로 이 말무덤을 지나니 파란색 다리가 펼쳐집니다. 어머 저거 파란 다리 그거 아니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데자뷰가 아니에요.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걸었던 그 도보다리 맞죠? 네, 맞습니다. 2018년 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역사적인 그날, 그 장소, 그 공간. 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전라도 광주 땅에서 볼 수 있을 줄이야. 아니 근데 그게 왜 여기에 있죠? 여기를 거닐었던 건 아닌데? 근데요 거기 판문점에 있는 도보다리가요 그 환경이 거기도 습지 위에 이렇게 도보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습지죠 여기가. 그리고 주변에 새소리 들리죠. 그 환경이 굉장히 판문점의 도보다리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생태원을 찾은 시민들은 남북 정상이 나란히 걷던 다리를 떠올리며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겠죠. 저거 일부러 재현된 건가요? 맞아요. 저기 한번 앉아보실래요? 들을 수 없었던 담소 내용에 등장했던 수많은 상상 중 하나. 우리 정은이랑 걸으니 참 기분이 좋구만. 오늘 우리 형님이랑 같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건너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정은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투블럭 머리인데 미용실 어디 다녀왔나? 몰래 우리나라 왔다 갔나? 형님을 만난 데서 남쪽 스타일로 한번 시원하게 밀어봤죠. 생태원의 명물 도보다리 벤치에 앉으니 자연스레 조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정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제 생각으로는 세계 평화를 이렇게 두 분이서 말씀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남북이 힘을 합하면
세계적인 또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힘을 한번 합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동일이 먼저다 이렇게 합니까? 모르겠는데. 웃음이 함께하는 평화의 길, 그 여유로움에 발걸음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네요. 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이만한 곳이 없죠. 강주 근교에서. 가을 햇살 아래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기운 넘쳐 보입니다. 여기는 와 나무가 쭉 나무가 뻗은 게 쭉 뻗었죠? 너무 예. 멋있다. 한여름 메타세콰이어가 시원하다면 이 가을엔 상쾌함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메타세콰이어 나무 사이에 서면 왠지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도 더 커진 듯한 기분이고 너무 마음부터가 상쾌하니 뻥 뚫리고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지금 새소리 들렸죠? 새소리. 들리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새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새집도. 어디요? 새집 안 보이는데? 구멍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집 보이죠? 저기 여기가 나무에 구멍 뚫려 있어요. 진짜. 저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게 아니고 새 집인데요. 쟤는 딱따구리 집이에요. 딱따구리? 네, 딱따구리. 이거? 이거 딱따구리? 부리로 좋아서 저렇게 집을 만들어요. 어머 여기에 딱따구리가 살아요? 딱따구리가 살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딱따구리도 벌 수가 있죠. 딱따구리를 찾아 올려다보느라 고개가 아프겠지만 대신 나뭇잎 사이 파란 하늘 감상이라는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메타세콰이어 수림대에서 호수 안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네. 뭐예요? 시야가 확 트이죠. 이게 이제 전망대예요. 이렇게 확 트인 호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와 있던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여기서 팍팍 다 날리고 가시고 야. 힐링하시고 가세요. 올겨울 철새는 이곳에서 관찰해 보셔도 좋겠네요.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또 그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한 생태 공간. 이 생명의 공간에 함께하니 사람들도 활기가 넘칩니다. Good? So good? So good. You're friendly! It's good. It's good. It's like this.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저 하늘이 주고 있어요. 저희들만 이렇게 한가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심에서는 가져보지 못하는 여유, 그래서 곳곳의 의미를 차분히 관찰하고 감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야. 호수생태원에는 세계적 정원 작가인 황지혜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근심을 덜어버리는 곳, 해우소라는 작품과 생태원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고요한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이거 뭐 구부대 있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맞아요. 여기가 지금 DMZ를 여기다가 대여해 놓은 곳이에요. 분단의 현실 속 고요한 시간 DMZ를 재현한 이 정원은 도보다리만큼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 가득하네요. 네, 힐링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싹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주변에는 굉장히 여기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가실랍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둘러 다 보고 가야겠네요. 아,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광주 주변의 또 다른 풍경도 둘러봅니다. 광주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시경정은요, 이름 그대로 그림자도 쉬어가겠다 싶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정자입니다.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고즈넉하면서도 주변에 이 나무로 딱 둘러싸여 있는 이 느낌이 이거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문인들이 드나들었다는 시경정 근교에는 한국가사문학관과 정자들이 있습니다. 광주와 함께 광주호를 끼고 있는 담양은 가사문학의 산실이었는데요. 광주호에 오면 꼭 다녀간다는 명소들입니다. 자, 이번엔 광주를 더 색다르게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런 거는 오래 즐겨줘야 제맛이지. 어머, 너무 멋있어. 와, 이 광주호를 눈 바로 앞에 두고 하룻밤 편안히 쉬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용하고 공기 맑은 호숫가에서의 1박. 요즘 뜨고 있는 글램핑장이 광주호에도 등장했습니다. 너무 좋아. 광주가 바로 앞에 있어. 어머, 너무 좋아. 호수에 부딪혀 보석처럼 빛나던 햇살이 산 아래로 저물면 글램핑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웃음소리에 끌려 찾아가 봅니다. 초도급 타면 그냥 초도급을 타고 너 뭐 했어? 야, 여기에 아주 광주가 떠내려갈 정도로 아주 시끌벅적하니 파티가 좀 열린 것 같아요. 어머, 뭐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야! 우리 또 예쁜 언니들께서 놀러 오셨구나. 어떻게 잠시 옆에 착석을 좀 해도 될까요? 어떤 모임이에요?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결혼해서 이런 생활을 못하고 살다가 재작년 3년 전부터 해서 1년에 한 번씩 신랑한테 허락받고 1박 2일 여행. 야, 1년에 딱 한 번 허락되는 자유부인! 와! 야, 여기서 이제 넓게 펼쳐진 광주를 보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이 무등사 자락 아래에서 이렇게 또 노니까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좋죠.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또 어디 갈까 벌써 그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무조건 마시고 즐기자. 이런 데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죠. 네, 이렇게 와서 친구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주 너울을 느껴보세요. 고기 굽는 냄새가 글램핑장을 채우는 사이 해가 지면서 저녁 노을이 조명을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야, 노을이 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가을가을하게 노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난 너를 사랑할. 오, 노을 진다. 광주의 노을을 마주하며 즐기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호사 어디 또 있을까요? 향긋한 커피와 이 흔들그네 앉아서 바라보는 이 광주의 노을. 정말 마음부터가 너무 여유로워지네요. 이거 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취하지? 너무 좋다. 환상이네. 진짜 너무 행복하다. 광주는 해가 지는 풍경만으로도 행복하게 합니다. 무등산 아래 맑은 호수, 광주호가 품은 생태자원에서부터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노을까지 함께했습니다. 늦가을 물구경, 광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광주호를 바라보며 힐링하는 글램핑장, 꼭 가봐야 할 여행 리스트에 적어놔야겠습니다. 저는 이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볼거리도 많은 광주 호수생태원, 주말을 맞아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안동시 기란면으로 한번 떠나보실 텐데요. 요즘 이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착한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환경까지 살린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그중에서도 두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면? 당연히 경제와 일자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데, 네, 이제는 농업도 6차 산업이 아닙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 아닌 환경을 살리는 기업으로. 기업하면 먼저 떠올렸던 공장지대와 천편일률적인 생산 시스템. 그러나 이제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 농민도 기업인이 되고 맑은 환경도 척척 만들어내는 착한 기업이 떴습니다. 환경 살리고 건강 살리는 그 이름은 사회적 기업. 대세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들 만나봅니다. 쓱 보기에도 농촌 지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곳. 그런데 여기에 무슨 기업이 있을까 싶은데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아니, 평범한 농가도 다시 보자. 환영합니다. 건강함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에 잘 오셨습니다. 양계 농가라고 하기엔 뭔가 묘하게 다르다 했더니 닭 모이에서부터 특이점 발견. 도대체 이게 뭐래요? 지금 귀뚜라미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귀뚜라미도 아니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식용 귀뚜라미란 말씀. 그도 그럴 것이 귀뚜라미가 가진 좋은 성분은 닭을 무항생제로 기를 수 있는 특급 비법이라나 뭐라나. 네, 귀뚜라미는 키틴, 아연, 오메가, 지방산 등 사람 인체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닭에게 먹었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 폐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방사한 닭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먹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닭을 생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덕이 귀뚜라미의 먹이가 되는 곳은 오직 밀기울과 무농약 채소뿐. 특히 밀기울은 밀을 빻고 난 뒤 얻는 껍질로 일종의 곡식이란 말씀. 건강한 먹이를 먹고 자란 귀뚜라미는 우리에게 이로운 기능성 식품으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닭 모이가 되니 진정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여기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으로 가는 선순환 농법의 올바른 예시. 그 선두에 경북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제로로 자란 닭은 우리에게도 살신성인, 아니 살신성계가 돼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구수한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 갖은 약재까지 듬뿍 넣은 진한 육수는 기본이요. 손대면 톡 하고 부서지는 부들부들한 육질까지. 그 비법은 손맛도 정성도 아닌 본재료에 있다는 것. 비범한 이 비주얼만 봐도 느낌 팍팍 오시죠? 이 모든 것을 농장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살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감 체험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면 생태원, 체험이면 체험. 식용 곤충과 닭사육에 그치지 않고 여러모로 농촌의 활력이 되는 농장인데요.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도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대세랍니다. 이쯤 되면 이보다 착한 기업이 또 있을까 싶겠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요. 우리 기업도 착한 일을 하고 있죠. 깨끗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저 한마디에 일단 달려간 곳은 경북 영양의 한 양묘장.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죄다 나무밖에 없는 이곳에서 무슨 깨끗함을 생산한다는 것인지 어디 설명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나무는 환경정화수로 포플러예요. 한국 이름으로 사시나무라고 합니다. 잎사귀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요. 뿌리 쪽을 통해서 토양과 수질을 정화합니다. 뭐라고요? 나무가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 정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한 정화 시스템 도입이라고요? 과연 대세로 떠오를만 한데요. 그냥 나무도 아니고 포플러 나무. 사시나무, 미루나무, 양버들 등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나무는요. 미세먼지 감소와 수질 정화에 아주 으뜸이라는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은 총 5,000평에 2만 그루의 포플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게 된 나무는 오수 정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 댐 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4대 강변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대도시에 많이 식재되어 대도시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평, 약 1653제곱미터 규모의 식재된 포플러 나무. 그럼 이제는 물이 정화되는 모습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럼요.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다시 1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의 한 하부 처리장. 언뜻 보기에는 그냥 가로수길인지 숲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건 마치 데자뷰? 갈팡질팡, 갈 곳을 잃은 제작진. 도대체 깨끗한 물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맑은 물이 어디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런 딱 보기에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호수가 가득. 하지만 정화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투명하고 맑은 물이 졸졸졸 맑고 깨끗한 일급수를 만들어 다시 출수요. 포플러 나무 정수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맑은 물을 방류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모토. 시원스레 들려오는 저 맑고 투명한 소리 들리시죠? 하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된 처리수를 저희 나무와 공법에 유입시켜서 2차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방류하는 공법입니다. 국내에는 경북 청도군과 경북 영주시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의 우드번시와 유진시,
스프링필드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도입된 시스템. 자타공인 착한 기업 맞죠? 사실 무공장지대로 유명한 경북 안동에서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라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북 북부의 미래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지원 조직이 안동이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고요. 조례가 가장 먼저 2014년에 만들어졌고 사회적 기업 판매장이 13년도 홈플러스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동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과 조직하는 문제를 허브센터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가치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도시 소비자가 훨씬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가치 중심의 농촌이 되지 않을까. 그 일을 허브센터가 함께합니다. 농업도 기업이 되고 자연 그대로가 자원이 되는 기업. 농촌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깨끗한 환경을 착한 일 하는 사회적 기업이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집에서도 호텔에 머무는 듯 편안하고 또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홈텔, 홈스토랑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맞아요. 되면 집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호텔과 레스토랑 분위기를 내면서도요. 집에서도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깔끔하고 격정 있는 분위기, 과자 하나도 분위기 있게 먹고픈 우리네 여심. 하지만 그게 어디 쉽냐고요. 모델하우스니까 이래놓고 살지. 어떻게 이래놓고 사냐고. 자로잰 듯 반듯한 욕실하며 호텔과 레스토랑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홈텔 앤 홈스토랑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도 낙상할 것 같은 깔끔한 인테리어. 이 거실 주방 이대로 똑 떼다가 우리 집에 옮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 주부 들어오면 눈을 떼지 못하겠어요. 남편들은 같이 못 올 곳이야. 싹 다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성비를 요즘 많이 따지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도 이제 실측을 나가고 이제 상담을 드려보면 위에 상부장이 좀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밑에 하부에 도어를 필름 작업이나 도어 일부 교체를 통해서 좀 저비용으로 교체를 하실 수도 있고, 하부도 같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디자인 느낌이라든가 집에 변화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벽면 한쪽을 벽돌로 장식한 거 많이 보셨죠? 핀 조명 하나에 카페, 호텔 느낌이에요. 벽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집안 한복판에 벽돌 이게 가능해요? 벽을 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돌 단면을 재단을 해서 그 부분을 일부 붙이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시공도 단순하기 때문에 호텔이나 카페 느낌도 낼 수 있어요. 또 안 쓰는 물건 늘어 세워놓기 쉬운 곳이 바로 베란다인데요. 이 평이한 모습이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파티션을 세워서 공간을 나누고 파벽돌을 장식하면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이 생긴 느낌이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카페 아니에요? 저절로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맥주 한 잔 갖다 놔도 좋겠다. 네. 인테리어는 공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똑같은 구조도 아이디어가 덧대지면 색다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부 금슬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가 요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작업하는 모습이나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신혼부부나 이제 젊은 층만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중장년이나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도 되게 선호하는 디자인이세요. 네. 욕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보통은 욕실에 타일을 많이 묻히는데요. 요즘은 타일이 사라지고 있대요. 아니, 손바닥에 느껴지는 이 감촉이요. 집집마다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아닌데요, 이건? 네, 맞습니다. 일단 타일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매지가 없죠. 사이사이 매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랑 이제 세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요거 시공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 벽 타일 다 떼내고 이것도 몇 날 며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타일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타일에다가 덧방하여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욕실이 완성이 됩니다. 어머! 욕실 바닥 느낌 마치 카펫을 깐 느낌이랄까요? 폭신폭신하면서 미끄럽지 않습니다. 예전 콘도나 호텔에 쓰이던 소재가 이젠 집 욕실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예요. 이제 타일이 아니라 이제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며 빠르게 건조가 되고 저착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일보다 덜 미끄러우세요. 맞다. 왜 아직 안 와? 누가 온다고 그랬어? 아유, 누구긴 원선이하고 혜연이. 아, 그래가지고 이 꽃병도 넣고 이렇게 치우고 그런 거야? 이럴 때 한번 치우지 뭐. 아유, 평소에 좀 치우고 살아야지. 집 치우는 게 어디 나 혼자 하는 일이야? 에이, 어디야 또? 화장실 가, 화장실. 손님 오는 날이 대청소 날 똑주부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보! 아, 왜 이렇게 불러? 아니, 치우는 김에 친구들 오면 이런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아이, 다들 똑같이 저렇게 접지.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수건 하나만으로도 우리 집 욕실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어요. 정리의 달인과 함께 접어보는 호텔식 수건 접기. 요렇게 한번 접어볼까요? 먼저 수건 반쪽을 대각선으로 접고요.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또 반. 그런 다음 뒤집어서 또르르 말아준 후에 끝을 안쪽에 쏙 끼워주면 호텔식 수건 접기 완성입니다. 쉽죠? 수납도 훨씬 많이 돼요. 정말 이게 뭐라고? 수건만 바꿔서 접었을 뿐인데 이렇게 단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한테 감각 있는 주부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면기 물때죠. 손님이 오지 않아도 늘 접하는 부분이라 가족 위생에 신경 쓰이는데요. 설탕을 골고루 수전과 세면기에 뿌리고 박박 문지릅니다. 이런 홈은 사실 이제 손으로 문질문질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요. 뭐 칫솔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요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 재활용 쓰레기에 넣었다는 휴지심인데. 네, 제가 아까 재활용통에서 주워왔어요. 이렇게 휴지심 끝을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내면 말끔하게 청소 완료. 물 한번 뿌렸는데 보세요. 뽀득득한 게 아주 개운하죠. 네. 아니, 설탕이 뭐라고 네. 이렇게 때를 싹 빼준대요? 설탕에는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얼룩들을 잘 제거해줄 수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고대로인가 몰라. 얘는 나이도 안 먹나 봐. 당신 보다가 보니까 주름이 들려. 그지? 주름이 풀리지? 풀리지? 얘들은. 스푼 같은 것도 이쁘게 놓고 친구들 왔는데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얘들 아니야. 원래 입상 대화가 이런 거. 잠깐만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 냅킨으로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냅킨으로 레스토랑 분위기 내기. 먼저 냅킨 석장을 이렇게 겹치고요. 뒤집어서 양쪽을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려서 홈 사이에 스푼을 넣으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수저집 완성. 간단하죠? 손끝도 야무져 보이고요. 손님 올 때 꿀팁으로 활용하면 좋겠지 뭐예요. 이거야말로 수건 접기보다 더 쉽지 뭐예요. 그쵸? 네. 이 사람 어디 갔어? 여보! 나 이렇게 감각 있는 여자야. 왜 이래 진짜. 교양이 이렇게 나 감각 있는 여자야. 왜 이래 정말. 홈텔 앤 홈스토랑. 이번엔 레스토랑을 집안으로 불러드려 볼게요.
아우, 이 스테이크만큼 또 이 밥상을 거창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있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요령만 아시면은 쉽게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스테이크용 살치살을 구입해서 앞뒷면 골고루 소금과 후추, 올리브오일, 허브를 발라서 넉넉 잡고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오일이나 버터를 두르고 고기를 올려놓는데요. 소리부터 춤을 춥니다. 이 소리가 파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소리나 어떤 비주얼적인 것이 더 식욕을 돋구죠. 처음에만 육즙이 나가지 않게 처음에만 센 불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중약불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먼저 센 불에서 2분 정도 굽고 뒤집어서 다시 2분을 구워주면 충분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팬을 한번 닦아낼까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육즙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소주잔 하나 정도 육수나 물을 부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페페론치노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인분 정도의 그 소스가 나옵니다. 아니 뭐 더 들어갈 거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소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하고 뭐 달달하고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근데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나온 육즙을 가지고 만든 본연의 그 소스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요. 쉽고 간편하게 만든 소스를 고기 위에 뿌려주기만 하면 멋진 스테이크 완성. 레스토랑 분위기 한껏 살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만들 요리는 타파스인데요. 스페인식 에피타이저입니다. 빵 한쪽 면을 팬에 구워주고요. 구워진 쪽에 마늘을 잘라서 문질러 주는데 이 맛이 일품이래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냥 문질. 요리에 마늘 향을 입히는 거예요? 네네. 마늘 향을 입히면 그 부재료들이랑 같이 섞이면서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많이 하시면은 속이 아프니까 조금만 하세요. 적당히. 네네. 식상에 마늘 소스를 바른 후 연어나 치커리, 과일, 뭐 좋아하는 재료들을 보기 좋게 올려서 한 입 크기로 고정시켜주면 타파스 완성됩니다. 색감대기가 참 예쁘죠. 자, 이번에도 꼬치 요리 갑니다. 호박은 소금 후추 뿌려주시고요. 새우는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페페론치노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버섯하고 파인애플은 그릴에서 살짝 구워주시면 되고요. 요즘 핑거푸드라고 해서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요리가 유행이잖아요. 준비한 재료들을 꼬챙이에 끼워서 감각 있게 준비합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칼을 대고 썰 수 있으면 그냥 바스러질까 부서질까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이렇게 드시는 것이 파티의 완성이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네. 금세 뚝딱뚝딱 홈파티에 격을 올려줄 홈스토랑이 차려졌습니다. 저 이 소스만 정말 궁금했는데, 야, 이렇게 기막힌 맛을 내나? 소스 맛이 괜찮으세요? 그 매콤함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 어머, 맛있다. 그리고 여기다 장식용 꽃 같죠? 요 빵에 어우러진 마늘과 과일의 상큼함, 거기에 골라 먹는 재미의 꼬치 요리까지. 아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색감하며 맛 그리고 야 보여주는 이 풍성함 뭐 하나 놓칠 게 없는 밥상이에요. 네네. 손님 오신다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색감을 잘 살려서 만들어 보시면은 좋은 손님 대접할 수 있는 파티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친구한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당장 약속을 잡아야겠어요. 네네. 생각난 참에 전화를 해서 나를 잡아야겠더라고. 기다려라 친구들아. 이사를 앞두고 조금 색다른 팁을 얻고 싶었던 분들께, 또 지금 있는 우리 집을 내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픈 분들께 알뜰한 팁을 드립니다. 집으로 들어온 호텔과 레스토랑,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행복을 더합니다.
이제 연말이라 약속들 많으실 텐데 괜히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저렇게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분위기를 연출한다. 뭔가 어렵거나 좀 귀찮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냅킨 하나만 잘 활용해도요. 저렇게 근사한 식탁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맞아요. 또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파티 분위기 저렇게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홈텔과 홈스토랑 연출로요. 집에서 분위기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다음 소식으로는 우아한 한 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메뉴죠. 바로 갈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덕에서 구워져 나오는 갈비와 각종 해산물이 있는 전골까지 화면으로 빨리 만나보시죠. 고기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갈비. 갈비는 고기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고기로 말하면은 한우 중에서도 암소 1+짜리예요. 뼈에 붙은 살, 그 살을 가지고 전골, 간락전골을 하고 있습니다. 갈비살은 운동량이 거의 없어 질김이 덜한 것이 특징인데요. 기름도 적당히 붙어 있어 부드러운 갈비는 오래전부터 한국인에게 사랑받아온 부위입니다. 최상급 암소갈비로 즐길 오늘의 메뉴는 쌀쌀해진 날씨를 뜨끈하게 데워줄 갈비 전골. 달큰한 양념이 갈비에 고루 배어들기 위해선 하루 동안의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갈비를 24시간 잰 것을 이렇게 넣고 살아있는 전복, 그다음에 낙지, 꽃게, 새우, 또 각종 버섯, 야채 이렇게 우러나서 끓이면은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낙지와 갈비의 묘한 궁합, 그 맛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와, 간락전골이 얼핏 보면은 해물탕 같기도 해요. 꽃게에 버섯에 낙지에 어머 주인공 갈비까지, 그리고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이 살아 숨쉬는 전복. 와, 이 육지와 바다의 만남이 정말 먹기도 전에 제 마음을 꿈틀꿈틀 거리게 하네요. 갈비살이 너무 보드라운데 거기에 그 은은하게 국물이 싹 배어 있어가지고 오, 이거는 오늘 저 밥 2공기야. 또 전골은 국물 맛이잖아요. 갑자기 너무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내 몸에 너곤너곤하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맛. 이게 국물이 진짜 깊다. 깊은 국물에는 밥 한 공기 말아주는 것이 인지상정. 전골인데 진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오, 콧게도 엄청 큼지막하다. 전복 아까부터 꿈틀꿈틀 거릴 때부터 넌 내가 찜했어. 와. 쫄깃쫄깃. 와, 진짜 이 간락전골은
갈비, 그리고 이 안에 바다에 살아 숨쉬는 해산물들, 버섯, 이게 모두 이렇게 막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라서 한 끼 식사지만 훨씬 더 뭔가 푸짐한 한 끼를 먹은 것 같은 든든함이 있네요. 물에 빠진 촉촉한 갈비를 맛보았다면 이번엔 화끈한 갈비를 맛볼 차례. 쫀득하고 찰진 돼지갈비는 소갈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된 고기를 가져와서 저희는 흐르는 물에 한 20분 정도 핏물을 다 빼낸 다음에 물기를 1시간 정도 빼냈고 그다음에 양념을 합니다. 양념된 돼지갈비는 3, 4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달달하게 남녀노소 즐기기 좋은 갈비는 양념도 참 중요한데요. 설탕은 적게, 건강한 과일은 듬뿍 사용해 감칠맛을 더해주는 갈비 양념. 갈비살 깊숙이 양념이 배어들도록 3일 동안의 숙성을 거치는 갈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이라이트! 손님상에 나가기 전 초벌구이를 위해 뜨거운 화덕 속으로 전진하죠. 500도 이상 온도에서 단시간에 구워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기름기는 쏙 빠지고 육즙은 살아있습니다. 육즙이 빠져나갈 틈이 없이 1, 2분 사이에 이 고기가 구워 나오거든요.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고기가 한번 익혀져서 나왔는데도 반지르르 지금 육즙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와. 어떡해. 갈비 향이 너무 좋아서 정말 코끝을 자극하고 있어요. 오. 침샘 자극하는 갈비향 앞에선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법. 기다림이 싫은 자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초벌구이를 거쳐 나온 화덕갈비는 살짝만 구워도 된다는 초특급 장점이 있다고요. 고기가 입에 싹 들어갔을 때 불향이 느껴지는데 육즙이 촉촉하게 그대로 이렇게 돼지고기가 확 감싸고 있어요. 마치 화덕이 육즙을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함이 살아있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상추쌈이 더해지니 맛의 풍성함이 2배. 하지만 쌈 싸는 시간도 아까운 정아영 리포터 고급 스킬에 도전해봅니다. 갈비를 뜯는 맛이 있어야 하니까. 갑자기 등장한 뜻밖의 행동? 바로 덤으로 나온 화덕 피자인데요. 들어는 봤나 신개념 피자 쌈? 너무 맛있다. 피자 쌈은 정말 새롭지 않아요? 진짜 이게 갈비 피자네. 저는 사실 갈비에 웬 피자 막 이렇게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갈비를 먹을 때 보통 뭐 냉면, 국수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피자와의 조합이 진짜 따봉. 따따봉? 초벌 화덕구이를 거쳐 육즙이 살아있는 화덕갈비. 매콤한 양념에 부드럽게 녹아든 갈비 전골. 물불 안 가리는 갈비의 매력. 오늘 메뉴로 어떠신가요? 네, 지금 한창 이 출출해질 시간인데요. 정말 저 비주얼이 침샘을 자극하네요. 갈비, 낙지, 전골이냐, 화덕 갈비냐 그것이 문제인데 정말 한 가지만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또 가장 힘든 날이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고기를 꼭
드셔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특히 저는 저 피지쌈에 고기를 탁 올려 먹는 그 맛이 참 궁금한데요. 이색적이긴 하지만 이 화덕 피자와 화덕 갈비의 만남은 은근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 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우아한 한 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배고픈 마음을 뒤로 하고요. 이어서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고흥군 도양읍에는요. 수상한 빨간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나타난 빨간 버스의 정체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때때로 되지 않던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된 청년들. 지루한 삶 속에서의 일탈을 꿈꿨지만 현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곳 고흥에서 자신만의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작은 마을에 눈에 띄는 카페 하나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선 보기 힘든 젊은 청년, 바로 유희 씨가 이 카페의 사장님입니다. 원래는 내려올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시골 가서 무슨 카페를 하냐.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저를 1년 동안 꼬셨거든요. 귀농을 선택한 유희 씨 부모님. 가족이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셨죠. 물론 딸을 설득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한테는 얘기는 잘 못했고 그저 조금씩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나 사장 시켜줄 거야. 그래서 네 앞으로 다 해줄게. 카페 앞에 있는 빨간 버스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유희 씨가 만든 음료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심심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곳저곳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거죠. 뭔가 좀 독특하게 한다고 버스면서도 버스가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하여튼 지 나름대로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죠. 무지하게 싸웠어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뭘 여기서 빨리 올려보내라고 젊은 애를 여기서 뭐하러 쓰냐 올려보내라고 막 계속 공사하면서도 엄청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카페가 이제 지어지고 이제 손님들 오는 거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더 마을이 살고 더 좋다 보기 좋다 해가지고 더 좋아하세요. 어르신분들이 마을 분들도 다. 드디어 오늘 카페에 첫 손님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걸로 드려요? 뜨겁게 돼요, 그럼 그게? 얼음을 조금 덜 넣어드릴게요. 네.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네. 딱 올라오면서부터 이렇게 지인들이랑 오다 보면은 이제 벌써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호감을 많이 가져요. 손님들께 음료를 내드리고 가족들은 버스 위 테라스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여기 올 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거 생기면서부터 저기 찾아보고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시간 나면은 그냥 옥상에 앉아서 밖에 소록대교나 보고 앉아있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 시간. 그런데 저기 언덕 아래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갖다 달래? 안녕.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워? 네. 덥겠다, 야. 진짜 저거 뒤. 엄마도. 커피 먹을 거지? 네. 알았어. 아싸. 여기 중간고사가 끝난 고등학생 친구들이 달달한 와플과 음료를 마시러 카페에 왔네요. 유희 씨의 빨간 버스는 이 마을에서 학생들이 유일하게 수다를 떨며 놀 수 있는 곳이 됐죠. 여기 테라스 불팀 엄청 예뻐요. 그리고 후문으로 갔다 오면 쌤들이 몰라요. 여기 갔다 온지 몰래. 보다는 사실. 버스 밖에는 동그랗게 잘려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너 이 검정색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좀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인테리어도 되고 해서 예뻐 보이고 하니까 저는 그림을 또 못 그리고 하니까 애들한테 오면은 매직 주고 그림 그려달라고. 고등학생 손님들과의 한바탕 수다가 끝나고 슬슬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초코떼하고 초코떼 2개, 누구지?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성인 아버지, 할아버지 잡수는 뭐지?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단 거 뭐냐고 해가지고 맨날 단 거 종류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꽂히셔가지고 이거 드세요. 초코떼. 마을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 번 꼭 카페에 들린다고 하는데요. 단골 손님인 만큼 유희 씨가 직접 서빙까지 합니다. 예뻐요, 예뻐. 자, 초코라떼. 너무 맛있어. 참말로 만나네. 유희가 되게 잘 만들어요. 아니 참말로 만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과 보내는 시간도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이랑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더 다가가면서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셨는지 밭에서 작물 같은 거 이제 먹을 거 많이 나눠주시고 저희도 많이 음료랑 이런 거 대접하면서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저녁 시간 전 손님들이 없을 때면 유희 씨는 애완견 몽실이와 함께 산책을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산과 바다 그리고 소록대교를 감싸는 따스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죠. 이곳은 유희 씨 마음의 쉼터입니다. 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절로 사라진다고 하네요. 심심해서 갈 데가 너무 없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오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이게 보기만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놀러. 산책을 마치고 다시 카페로 돌아올 시간.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유희 씨는 저녁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버스 위에 갑자기 떠다니는 유령 하나. 이게 뭔가 했더니 지난 10월 할로윈데이를 맞아 분위기에 맞게 카페 곳곳 인테리어를 바꿔봤다고 하네요. 반응도 꽤 좋았다고 하는데요. 유희 씨가 꾸민 이 버스 안에서의 시간, 손님들에겐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됐겠죠? 고흥에 없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도 좀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서 그 할로윈 준비도 막 하고 무슨 날 생기면은 거의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좋아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막할 것만 같았던 시골 생활. 그러나 이젠 유희 씨에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고흥에도 놀 게 있다. 고흥에도 이런 게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고흥도 좀 조금씩 알리고 싶고 사람들이 고흥하면은 유자밖에 모르잖아요. 하나에 그래도 조금 오면은 놀거리랑 볼거리를 조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손님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 이곳에 있어야 할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유희 씨. 앞으로 이 빨간 버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빨간 구두 아가씨가 아니라 빨간 버스 아가씨였는데요. 우리 젊은 20대 사장님 운영하는 이색 카페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마 고흥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었어 라고 놀란 분들 분명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카페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마을의 분위기가 확 살아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지만요. 이제는 또 고흥을 알리고 싶다는 이 야심찬 각오를 밝힌 만큼 앞으로도 귀촌 생활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